자, 이번 시간은 다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일단 다낭식의 나눗셈은 문자로 하기보다는 숫자를 초등학교 때 배운 방법대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3 나누기 5가 있죠, 그죠? 자, 3 나누기 5는 첫째 분수를 고칠 수가 있죠. 어떻게 고칩니까? 나눗셈을 고칠 때는 앞에 있는 3을 반드시 분자로 올려야 되고 뒤에 있는 나누기 5는 분모로 간다는 거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학생들이 헷갈리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3을 분모로 뒤에 있는 나누기 5를 분자로 올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근데 헷갈리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분수를 배웠죠. 가분수. 가분수는 어떤 거죠? 분모는 5고 분자는 이 5보다 큰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 이 가분수를 진분수로 바꾸죠. 그죠? 진분수. 아니죠. 대분수로 바꿔야 되죠. 대분수. 초등학교 때는 대분수로 바꾸죠. 그죠? 자, 대분수로 바꿀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꿨습니까? 12 나누기 5 했나요? 5 나누기 12 했나요? 네, 당연하게 여러분들 다 12 나누기 5를 해서 5, 2, 10 나머지 2가 되면 어떻게 적었죠? 이 몫을 앞부분에 적었고 이 나누는 5를 분모에 적고 맞죠? 이 나머지 2를 분자에 적었잖아요. 물론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 대분수를 사용한다 안 한다? 사용하지 않죠. 그죠? 왜 사용하지 않는지 그 이유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것을 잘 아는 학생들이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꿀 때 이 가분수가 분자가 크니까 12 나누기 5를 하는 걸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선생님이 수업할 때 보통 보면 학생들이 이걸 착각을 해서 이 3 나누기 5를 분수로 적을 때 이 3을 분모로 적는 학생들이 많은데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른 식으로 나눗셈으로 표현하면 12 나누기 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앞에 있는 이 12를 반드시 분자로 올려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3 나누기 5면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있는 3이 분자, 나누기 5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가죠. 자, 그런데 다른 생각으로 또 한번 해봅시다. 이 나누기 5는 뭐로 고칠 수 있다고 초등학교 때 배웠나요? 나누기 5는 곱하기 적고 그죠? 이 5를 5분의 1로 적었죠.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5분의 3이 돼요. 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3이 분자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때 이 나누기를 곱하기를 고칠 때 이 5를 이렇게 5분의 1로 고치죠. 아직 역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지만 자, 어떻게 고치느냐 보세요. 5라는 수는 분수로 고칠 수 있습니까? 예, 있죠. 자연수는 항상 분모가 뭐다? 1이라는 거 알겠죠? 자연수는 항상 분모가 1입니다. 그래서 이 분모 1을 안 적고 그냥 우리가 자연수 5라고 적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의 역수는 어떻게 되면 될까요? 역수는 분모와 분자의 자리를 바꾸어 주면 됩니다. 일단 바꾸는 방법이고 역수의 정의는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5는 어디로? 분모로 오고 1은 어디로 간다? 분자로 간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이때 부호는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음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빼기, 자 보세요. 만약에 빼기 3분의 2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역수는 어떻게 하느냐? 분자는 분모로 오고 분모는 분자로 가는데 이 마이너스 부호는 절대로 건들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역수를 취한다고 해서
그 수의 부호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자 마이너스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걸 꼭 명심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나누기를 뭐로 고칠 수도 있다. 곱하기로 고칠 수도 있다. 그렇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문자로 표현됐는데 이 나누기 b는 분모로 가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나누기 b를 곱하기 역수. 왜? b는 1분의 b로 보면 되니까. 맞죠? 이 1분의 b 역수는 b분의 1이 된다는 거. 자 물론 역수는 두 수의 곱이 1일 때라고 했는데 그죠? 맞아요. 요 내용이 바로 개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보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기에 지금 12AB 나누기 3B라고 되어 있죠. 그죠? 12AB 나누기 3B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두 가지로 이제 풀어놨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12 나누기 12AB AB 나누기 3A죠. 그죠? 나누기 3A니까 첫 번째는 이 나누기 3A가 어디로 간다? 이렇게 분모로 오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분수로 바꿔놓은 다음에 요 놈들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야기했지만 곱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부호 결정 그 다음에 숫자 결정 그 다음에 문자 처리하는데 문자는 기수 법칙을 이용해서 한다. 이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부호를 보시면 분모도 플러스 분자도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가만히 놔두고 그다음에 숫자는 3원과 12가 약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분자가 4니까 4. 실질적으로 분모는 1이죠. 1분의 4니까 그냥 4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요 A도 한 개, A도 한 개 있으니까 A가 약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B는 분모에는 없으니까 분자에 B가 있으니까 이렇게 B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눗셈을 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역수를 이용할 수 있겠죠. 보세요. 12AB가 되고 이 나누기 3회를 곱하기로 고치면 되겠죠. 그럼 요 3회의 역수를 적어야 되겠죠. 그럼 보세요. 요 3회는 바로 1분의 3회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와 분자를 자리 바꾸면 3의 분의 b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놈을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계산하면 되겠죠. 부호 플러스 숫자 보세요. 3하고 12가 약분이 되어서 4가 되니까 4를 적고 맞죠? 자, 이 A는 분자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12AB도 뭐로 보면 된다? 1분의 12AB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A와 이 분모에 있는 A와 분자에 있는 A를 약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약분할 게 없으니까 B는 분자에 있죠. 따라서 B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기는 그냥 분모로 보내서 풀 때도 있고 곱하기 역수를 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래식을 보면 15AB에다가 2분의 3의 1을 나누었죠. 그죠? 2분의 3의 1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뒤에가 바로 뭐, 뒤에가 무슨 꼴일 때는 나눗셈 꼴일 때는 이렇게 분모로 간다면 여러분들 분모로 간다면 이 15AB를 뭐로 나눠야 되죠? 2분의 3A로 나누어야 되죠. 아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이 분모 안에 또 뭐가 나와요? 분수가 나오죠. 네. 이런 것을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걸 번분수라고 합니다. 번분수. 물론 고등학교 때 번분수가 나오지만
나중에 선생님이 분분수 계산하는 방법도 가르쳐 줄 건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뒤에 형태가 무슨 꼴일 때는 분수 꼴일 때는 방법 2를 방법 2라고 하지 말고 뭐를 이용하자? 역수를 이용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편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15AB가 되고, 자, 이게 나누기죠. 그죠? 맞죠? 나누기니까 뭐로 고친다? 곱하기로 고치죠. 자, 그러면 이 수에 대한 역수를 취해야 됩니다. 이 수.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2분의 3a라는 것은 2분의 3a라는 것을 잘 보세요. 2분의 3 곱하기 a에서 이 곱하기를 생략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a는 또 다른지 뭐로 볼 수 있나요? 1로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분모는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고 분자는 3 곱하기 a가 되니까 3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a는 분모의 a가 아니고 분자의 a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개 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할게. 이것도 하나의 항이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A의 개수가 뭐가 되죠? A의 개수가 뭐가 되죠? 바로 A 앞에 있는 숫자니까 2분의 3이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자, 이놈의 A의 개수는 무엇인가 물어보면 학생들이 A 앞에 있는 숫자라고 해서 3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 이놈은 이 식과 똑같죠. 따라서 이걸 보더라도 이 A의 개수는 3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2분의 3이라고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이 A는 분자에 있는 거니까 곱하기로 고치면 분모와 분자를 자리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분자에 있는 3A를 분모로 내려줬고 분모에 있는 2를 분자에 적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부호, 숫자, 문자 순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나요? 플러스. 자, 숫자 보세요. 3일은 3, 3, 5, 15 약분이 되죠. 그래 놓고 5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왜? 이 분자에 있는 5와 분자죠. 왜? 얘는 1분의 15AB니까 분자에 있는 5와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2를 곱해서 10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이 A를 하나하나씩 지워주면 되겠죠. 약분하고 남았는 B는 분자에 있으니까 10D에 이렇게 B를 붙여주어서 10B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나눗셈은 분수로 고쳐서 계산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역수를 고쳐서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계산이 되는 사람은 승등님처럼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치지 않고 보세요. 그냥 지수 법칙을 바로 이용합니다. 자, 보세요. 나눗셈에서 플러스니까 플러스입니다. 다음 12 나누기 3이니까 그대로 4를 적습니다. 됐죠? 다음에는 문자 보세요. A 나누기 A입니다. A 나누기 A. 알겠죠? 여러분들 A 나누기 A입니다. 그러면 지수 법칙 나눗셈에서 지수가 1이면 어떻게 되죠? 지수끼리 뺀다 그랬죠. 그러면 A의 0제곱이 되죠. 따라서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다? 1로 생각하자 그랬죠. 그러면 여기 1이니까 사실 요 놈이 곱하기 형태죠. 곱하기 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곱하기가 되고 여기는 B가 있고 여기는 B가 없죠. 그러면 앞에 B가 있으니까 사실 얘가 B의 1제곱이고
이쪽은 b가 없다는 말은 b의 0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왜? b의 0제곱이 1이니까 3a에다가 자 보세요. 3a에다가 곱하기 1을 해줘도 상관없죠. 그러면 3a에다가 1은 다른 말로 b의 0제곱을 적어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에 b가 없으면 b의 0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앞에는 b의 1제곱이고 뒤에는 b의 0제곱이니까 b의 1 빼기 0이죠. 왜? 나눗셈이니까 지수를 빼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b의 1제곱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가 b가 되겠죠. 따라서 4b가 된다는 거.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호는 플러스죠. 그죠? 자, 첫 번째 15 나누기 2분의 3. 그럼 해보세요. 15 나누기 2분의 3이니까 3분의 2로 적으면 되겠죠. 역수. 3, 5, 15니까 5, 2 얼마가 되고 10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A 나누기 A죠. A 나누기 A.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A의 1제곱 1제곱이니까 A의 1 빼기 1이 되니까 A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 1이죠. 그러면 1은 곱하기 1 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그리고 B가 있고 여기는 없지만 없다는 말은 B 나누기 없으면 B의 0제곱은 1이니까 여기에 1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B에 얼마 됩니까? 1-0이 되어서 B의 1제곱이 되니까 B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방금 설명했는 것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우리가 기존의 우리 방법대로 나눗셈이나 역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준 거는 하나의 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특히 뒤에 나눗셈의 분수꼴이 나올 때는 이놈을 차라리 분수로 바꾸는 것보다는 이놈을 역수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게 편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몇 가지 한번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1번. 자, 1번은 선생님은 보통 이제 역수를 취해서 좀 해볼게요. 자, 1번은 어떻게 될까요? 8a 세제곱은 그대로 적고 곱하기 4a는 1분의 4a를 보면 되니까 4a분의 1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부호는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가 되고 4가 뭐가 되나요? 약분이 되어서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면 2라고 적고 됐죠? 이제 문자 처리합시다. 여기는 분자가 A의 세제곱이죠. 분모는 A가 1개 있는데 분자는 A가 3개 있으니까 이렇게 지우고 이걸 제곱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왜? 하나 집어졌으니까. 따라서 2A 제곱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했는 방법대로 한번 가볼까요? 8 나누기 4니까 2죠. 그 다음에 A 세제곱 나누기 A의 1제곱이니까 나눗셈은 지수를 빼면 되겠죠. 제곱이 될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2번 가봅시다. 자, 2번은 먼저 여기 적을게요. 6A 세제곱 B고 곱하기 맞나요? 2AB니까 2AB분의 1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 놈이 1분의 2AB로 보면 되니까. 자, 그러면 부호는 보다시피 플러스가 되고 자, 숫자는 2하고 6하고 약분하면 3이 되니까 3을 이렇게 먼저 적으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적으려고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문자 처리합니다. A부터 처리하면 하나 지우면 몇 개 남아요? 2개 남죠. 근데 얘는 분자에 있죠. 그죠? 3A의 제곱이라고 적으면 되고 B는 모두 다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가 약분되니까 B는 없어지는 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아니면 이 2번을 선생님이 나눗셈으로 적어볼게요. 나눗셈으로 적으면 2AB 분의 6A 세제곱 B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약분하면 3이 되겠네요. A 하나 없애면 여기 A 3개니까 2개가 되어서 A 제곱이 되고 B는 약분이 되어서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되겠나요? 자, 아니면 선생님처럼 한번 해봅시다. 6 나누기 2는 3이죠. 그 다음에 A 세제곱 나누기 A죠. A 세제곱 나누기 A는 지수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A 제곱이 될 것이고. 자, B 나누기 B는 B의 1 빼기 1이 되니까 B의 0제곱이니까 B의 0제곱은 얼마예요? B의 0제곱은 1이 되니까 적을 필요 없죠.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보니까 이 전체의 제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24A 세제곱 B가 되고, 자, 요걸 제곱해서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고쳐주고, 맞죠? 역수 취하면 되겠죠. 그럼 이 지수 법칙을 처리한 것을 분모에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A 제곱, B 제곱을 분모에 적어주는 대신에 곱하기로 바꿨으니까 역수 취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부호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죠? 숫자는 24고 여기는 1분의 1이니까 1이죠. 그럼 24가 될 것입니다. 자, 약분합시다. A 2개 날라가면 어떻게 돼요? 요 A 2개를 날리면 A가 하나 남겠죠. 그럼 A를 적어주면 되고. 자, 이번에 B를 잘 보세요. 분자는 어떻게 되나요? B가 1개고 분모가 B의 제곱이죠. 그러면 분자가 다 지워지면서 분모가 하나가 남죠. 그러면 분모의 B가 되니까 분모의 B분의 1이라고 적어야 되죠. 따라서 이놈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놈의 답은 B분의 24A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놈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대분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런 표현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좀 지저분하니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은 8A 4제곱 B 세제곱이고 나누기를 곱하기 고쳤죠. 그러면 1분에 보면 되니까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마이너스 4A 제곱 B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요 표현 방법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은 이 마이너스가 분모에 있어도 되고 이 마이너스가 분자에 있어도 됩니다. 다 똑같은 식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적을 때 보세요.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이 마이너스를 앞에 놔두고 그 자체만 4A 제곱 B 세제곱분의 1 그 대신 여기에 가로를 이렇게 하나 딱 치주면 예쁘죠.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적어 놓으시고 이제 숫자는 4, 1은 4, 4, 2, 8 약분하면 2를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 A를 보세요. 분모가 A의 제곱이고 분자의 4제곱이니까 요 제곱을 2개를 지운 대신에 여기에 분자의 A가 2개 남겠죠. 따라서 분자 A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모두 다 없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A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이번에 4번은 자, 뒤에 나눗셈 뒤에 숫자가 모두 다 뭐죠? 분수 형태로 나오죠. 자, 이럴 때는 곱하기가 편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1번은 볼까요? 12A 세제곱에다가
곱하기를 적고 이 3분의 a의 x는 분모와 분자의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이것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자, 숫자는 12와 3은 약분하면 안 되죠. 왜 약분하면 안 됩니까? 12a 세제곱은 1분의 12a 세제곱이니까 12와 3은 모두 다 분자에 있는 결론이 되죠. 따라서 12와 3은 약분하는 것이 아니라 12와 3은 곱하여서 36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약분이 되죠. 그죠? 그러면 A 한 개 지워주는 대신에 이쪽은 3개 있으니까 2개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36A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 한번 가볼까요? 자, 2번은 어떻게 될까요? 자, 6A 세제곱 B제곱은 그대로 두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칩니다. 그러면 역수 취해야 되겠죠. 역수를 취할 때 이 A제곱 B는 분자에 있는 거라 그랬죠. 따라서 부호는 역수 취할 때 바뀌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분모가 3A 제곱 B가 되고 분자가 5로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맞죠? 이 수는 뭐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5분의 3A 제곱 B와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수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이고, 자, 숫자를 약분해 보면 3일은 3, 3, 2, 6이 되고 2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2하고 이쪽에 5가 있죠. 2, 5 얼마? 10이라고 적고, 자, A 2개 날아가는 대신에 A가 여기 3개 있으니까 하나 남죠. 분자에 A가 하나 남고, B 하나 날아가는 대신에 이쪽에 B가 2개 있으니까 B가 하나 남죠. 그래서 붙여주면 마이너스 10a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은 자, 앞에는 어떻게 되죠? 앞에는 2a 제곱 b가 그대로 되고 곱하기 역수치하면 ab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부호는 보다시피 다 플러스죠. 숫자는 2와 3을 곱해서 6이라고 적어주고, 자, A를 약분합시다. A 하나 없어지는 대신에 2개 있으니까 하나 지우면 A 하나만 남고 B는 모두 다 날아가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6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쪽에 적을게요. 앞에 마이너스 x제곱 y 4제곱은 그대로 놔두시고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잘 보시면 이 숫자, 요 숫자 있죠, 그죠? 요 숫자를 여기에 조금 적어볼게요. 이 숫자는 2분의 1xy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분자로 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 1은 필요가 없죠. 이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죠, 그죠? 따라서 이놈의 역수를 취해주면 되니까 뭐라고 적으면 되나요? x, y 제곱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자 앞에 숫자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2분의 x 이런 걸 많이 봤죠, 그죠? 사실 여기는 얼마가 있어요? 자, 1이 있는 거죠. 따라서 대답해 볼까요? 이 x의 개수는 얼마가 되는 거죠? x의 개수는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식은 이 x를 떨어뜨리면 2분의 1x라고 적을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고 숫자는 여기도 1, 여기 분모도 1, 분자도 1이니까 1이 되니까 숫자는 1은 생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약분을 해야 되겠네요. x 하나 없애주는 대신에 2개 있으니까 하나만 남으니까 x라고 적으시고 y 2개를 지워주는 대신에 y가 4개 있으니까 y 제곱이 되겠죠. y 2개가 남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눗셈의 지수 법칙은 지수끼리 빼주죠. 왜 빼줍니까? 여기 두 개를 없애주는 대신에 여기도 두 개를 없애주니까 결론적으로 이 지수 4에서 이 지수 2를 빼어서 남은 것이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은 분수로 고쳐서 계산해도 되고 뒤에 부분을 곱하기 역수로 고쳐도 되는데 특히 4번처럼 나누기 뒷부분이 분수일 때는 곱하기 역수를 취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